이번 스토리는 불운을 이겨내고 행운을 맞이한 올림픽 골드메달리스트 스티븐 브랜드버리 스토리입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쇼트트랙 선수 스티븐 브랜드버리는 1992년 알베르비를 시작으로 1994년 늘레암메르, 1998년 나가노, 그리고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에 이르기까지 커리어 통산 4차례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다. 특히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에서는 귀족과도 같은 금메달 레이스를 펼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브래드버리는 1991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월드 쇼트트랙 챔피언십 남자 5000m 릴레이에 호주팀의 일원으로 출전한다. 팀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는 브래드버리가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금메달이자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동계 스포츠의 월드 챔피언십에서 획득한 금메달이었다. 월드 챔피언십을 제패한 호주팀의 다음 목표는 1년 후 열릴 동계올림픽으로 향했고, 브래드버리는 제16회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 선발되어 자신의 첫 번째 올림픽 출전을 이루었다. 브래드버리는 1998년 일본의 나가노에서 개최된 제18회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았다. 그는 해당 대회에서도 남자 5000m 릴레이와 500m 및 1000m 개인전에 각각 출전했다. 릴레이 팀 멤버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릴레이 한메르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4명의 선수 중 앤드류가 엔트리에서 제외되고 그 빈자리를 리처드가 메웠다. 하지만 예선 3위라는 초라한 순위를 기록한 채 메달 사냥에는 실패한다. 개인전에 출전한 브래드버리는 계속해서 불운을 맞이했다. 그로 인해 각각 예선 3위에 머물러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기회를 놓쳤다. 불운은 올림픽이 끝나고서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것도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큰 불운이었다. 2000년 9월 연습 경기를 하던 도중 목이 부러지는 대형 사고를 당한다. 당시 브래드버리는 연습 주행을 진행하고 있었고, 함께 훈련 중이던 선수가 그의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브래드버리는 점프를 시도하여 그를 뛰어넘으려고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방벽에 머리를 부딪힌 그는 척추 4, 5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 회복을 위해서 가슴과 허리, 머리 부분을 각각 고정하는 플레이트가 연결되었다. 이는 장기간 훈련을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담당 의사는 빙판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며 은퇴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브래드버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리라는 결심을 품는다. 재활에 성공한 브래드버리는 제19회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고, 이로써 통산 4회의 올림픽 출전을 이루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 종목에 출전한 그는 평생토록 해자할 만한 믿기 어려운 스토리를 써내려갔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결말에는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 1000m에 출전한 브래드버리는 8강전에서 아폴로 안토노노와 마크 가뇽동과 한 조에 속하여 준결승 진출권을 두고 경합을 펼쳤다. 오노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선수로 주니어 시절부터 꾸준하게 세계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던 미국 쇼트트랙의 에이스였으며, 가뇽은 나가노 올림픽 금메달을 포함하였다. 이들과 한 조에 속한 브래드버리는 준결승 진출을 위해 최소 조 2위에 안착해야 했다. 강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친 브래드버리는 3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 준결승 진출이 좌절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 직후 레이스 방해를 지적받은 가뇽이 실격 처리됨에 따라 차승자였던 브래드버리가 다음 라운드로 향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준결승에 오른 브래드버리는 디펜딩 챔피언인 대한민국의 김동성과 올림픽에서 이미 다수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었던 중국의 리자준, 그리고 캐나다의 강자 마티유 터커투 등 5명과 한 조에 평선돼 레이스를 펼쳤다. 브래드버리를 제외한 위에나 조 2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 결승에 진출하는 행운을 누렸다. 결승에서도 믿기 힘든 결과가 계속해서 연출되었다. 선두 4명의 선수들이 결승선을 앞에 두고 미끄러지자 재경기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심판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브래드버리의 금메달 또한 확정되었다. 브래드버리가 따낸 이 금메달은 호주 역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이었다. 그리고 남반구 지역에서 획득한 최초의 금메달이자 유일한 금메달이 되었다. 브래드버리의 금메달을 두고 엄청난 행운이 따랐을 뿐이라는 비아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행운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브래드버리는 예선 및 결승을 치르는 동안 한 차례도 상대 선수들과 충돌하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 레이스 도중 상대 선수들과 사소한 접촉 또한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이번 대회를 위한 작전이 뒷받침된 결과였다. 당시 호주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던 안장은 선수들의 치열한 자리 다툼을 예상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브래드버리에게 홈위에서 레이스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승전까지 이어졌다. 물론 결승에서는 기량 미달로 인해 최하위권으로 쳐졌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최상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략은 절묘하게 운과 결합하여 브래드버리를 시상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했다. 그리고 그는 행운이라는 언론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코멘트를 남겼다. 저는 저의 결과에 만족합니다. 전 쇼트트랙에 출전한 선수 중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고참 선수였지만 4번의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 젊은 그들과 경쟁을 펼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를 겪은 적도 있었고요. 물론 내가 가장 빠른 스케이터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오늘 이와 같은 금메달을 따게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해냈습니다. 저의 이 승리가 행운이었다기보다는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진행해온 훈련과 커리어를 위해 전진해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결승전에서 모든 상대 선수들이 넘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상대 선수들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은 예측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극도의 압박감을 안고 결승전에 임했을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공격적인 레이싱을 펼칠 게 분명했고요. 이러한 상황은 많은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먼저 안톤 오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노는 자신의 홈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국민들의 기대에 승리로 보답하고자 하는 부담감으로 큰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리자준의 경우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수많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었지만 아직 금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죠. 이에 금메달에 대한 갈망이 큰 압박이 되었을 겁니다. 안현수는 그의 첫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결승전이라는 무대가 그를 압박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터코트는 이번 대회에서 1000m 종목에만 출전하기 때문에 기필코 우승하겠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거고요. 저는 경기에 임하면서 금메달에 대한 집착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충돌하는 일 또한 없었던 거예요. 2002년 동계올림픽 이후 그는 빙판과 영원한 작별을 알렸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였다. 은퇴 후 그는 올림픽 중계의 해설자로 나서 2006년 토리노 올림픽과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중계를 맡았다. 2005년에는 호주 TV쇼 댄싱 위드 더 스타 두 번째 시즌에 출전하여 댄스 실력을 뽐내기도 하였다. 2007년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국의 오더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그해 호주 스포츠인을 위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호주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현재는 모터 레이서로 활약하며 빙판이 아닌 트랙에서 또 다른 스피드를 만끽하고 있다.